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우리는 핸드폰을 하거나 SNS 하거나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완전히 푹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어려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집중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곳에는 쉽게 빠지지만 어떤 곳에는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원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기쁨을 주는 존재? 중독?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파민은 욕구를 자극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기계를 머리에 장착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계속 그 버튼만 누르게 됩니다. 그만큼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정말 강한 화학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마약을 한다거나 음식 먹는 것에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목숨이 위험한 스릴 넘치는 것에 중독이 되곤 하죠. 특정 행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은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파멸로 이끌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어요. 그 행동으로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정신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이 도파민에 중독되는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도파민은 양날의 칼인 셈이죠. 실제로 저도 이 도파민에 중독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음식을 먹는 것에 도파민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지든 토르한다거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기분에 취해서 음식을 많이 자주 먹는 그런 힘든 시절이 저도 있었답니다. 이 도파민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도파민 저항성이에요. 인간은 신체 특성상 항상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항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요, 환경에 익숙해지는 유연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적 다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막상 경험하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네 라고 느껴진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파민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만큼의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래도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10이라는 정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0 정도가 도파민이 나오면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고 좀 더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15만큼의 도파민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만약 이 도파민이 우리가 분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상상 가시나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다 만사 귀찮음, 다 재미없음, 인생 노잼, 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살다가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는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들이 널려 있고 이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파민을 우리가 살면서 잘 같이 지내보기 위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잘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요새 무기력증이나 나에게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된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노잼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잼데이는 뭐냐면요, 내가 자꾸 중독적으로 찾는 그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날을 딱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내가 SNS를 하는데 SNS 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조절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루 동안 이 핸드폰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있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장롱에 넣어놓고 하루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한 연락이 오면요? 주변 사람이 걱정하면 어쩌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 늦게 뭔가 답장을 한다고 인생이 망할 만큼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혹시 주변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루 동안 연락 안 해보려 한다. 오늘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획을 말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온전한 산책 즐기기입니다. 또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 내가 음식 먹는 것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다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작정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요. 대신에 핸드폰도 하지 말고요. 음악도 안 들어요. 그냥 내 걸음, 내 발걸음, 걷는 자세, 복부의 힘은 잘 들어가 있는지, 발의 무게, 균형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허벅지에는 힘이 잘 들어가서 견디고 있는지, 이렇게 내 몸에 최대한 집중해서 걸어보는 거예요. 평소 걷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복부를 더 당기고 배에 힘을 더 꽉, 허벅지에 더 힘을 잔뜩 실어서 걸어보는 거예요. 산책은요, 뇌를 환기시켜주고 기분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의 행동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전에는 어떤 되게 자극적인 것으로 도파민을 분비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 핸드폰이나 게임 이런 걸로 도파민을 분비했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책을 읽는 것으로 도파민을 분비시켜보는 겁니다. 책 10쪽 읽기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이 재미없는 것을 하면서 재미있어질 때까지 도파민에 민감한 뇌를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도파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파민을 얻어낼지, 그리고 이 도파민과 같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